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내렸습니다. 옐런 의장이 주식 고평가됐다라는 그 발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최근에 이 독일이나 이 미국 쪽에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그리고 민간 고용지표 좀 부진하게 또 나왔다는 점도 주말에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에 대한 그 우려감을 자아냈는데요. 자, 이렇게 복합적인 악재에 주가는 내렸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좀 많이 밀렸는데요. 어떤 흐름 펼칠지 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에 분위기는 일단 미증시에 연동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조금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코스닥 보시면 이제 뭐 하락 종목 수가 이틀 연속으로 한 7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침체장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그렇게 하락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 장중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뭐 이중 바닥 패턴이라도 만들어지는지 장중에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하겠는데요. 항상 금리는 이제 GDP하고 물가의 합산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경기가 좋아지겠다는 심리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아마 단기적인 그 악재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어제 증권주들이 급락이 나왔다는 점, 특히나 네네, 그동안에 뭐 주도주 성격의 그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또 심상치가 않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증권주는 글쎄 이제 금리가 그 우리 국내 이슈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글로벌하게 금리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증권주가 빠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내일부터 저번에 이제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그 안심전환 대출 규모가 한 34조 원 되는데요. 요게 이제 MBS를 찍어서 내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입찰 앞두고 금리가 아마 유동성 고갈까지는 아니고요. 유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굳이 글로벌한 흐름을 갖다 붙인다고 하면 뭐 출발은 독일부터라고 하는데요. 독일이 일단 어제 나온 시황으로 보면 그 유로존이 경기가 좋아져서 ECB의 통화 완화 정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서 또는 이제 유가가 최근에 단기 바닥에서 한 40% 급등이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본다 그러면 지수가 크게 밀려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좀 조정에 그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좀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밑으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피는 2070선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지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0에서 이제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항상 뭐 5%를 10%를 적용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그 룰을 놓으시고 대응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평선은 사실 뭐 3일, 5일, 10일, 20일, 뭐 45일, 60일 끝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놓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수 사단, 상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릴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단기에 고점에서 많이 밀린 것은 맞고요. 장중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바닥 신호가 확인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은 가성이긴 합니다만 5일, 20일 데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반등이 종가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움직임을 봐서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봐서는 크게 밀릴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도 기업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일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또 밀린다 그러면 그 추격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을 보고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그다음에 주도주는 기존의 시장 주도주, 화장품, 증권, 화학, 정유 섹터 이런 쪽들 주목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점. 어제 이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모두 다 20에서 밑으로 내려앉은 그 상황인데요. 오늘 과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상은 보기 앞서서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해 본다면 내렸습니다. 0.23%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며 2099선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약세권으로 출발을 현재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 0.61% 하락, 12포인트가 떨어진 2091.83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2.35포인트의 내림세입니다. 663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 종목들도 지금 떨어지는 종목 수가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 코스피부터 시총 상위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죠. 허 의원님 살펴주세요. 네, 자, 삼성그룹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플로우로 보면 삼성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 특히 제조업체 기준으로요, 없는 것으로 지금 또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복잡하게 지금 구도로도 지금 다 경영권 승계 이후에 그룹 전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십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분 다 정리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금융 계열사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제조 계열사는 제일모직을 상단으로 해서 전체 지배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모직은 한 5% 정도 밀려납니다. 그리고 SDS가 한 0.6% 밀리고요. 전자는 보합권 정도에서 호가 나옵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한 905원 선으로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1.17%, 17만 3,500원 선에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으면서 단기 급락했다. 어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포스코랑 같이 움직였는데요. 오늘 네이버는 좀 밀려나고요. 포스코는 한 1.1% 정도 역시 하락으로 일단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가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냈는데요. 어닝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좋았는데요. 금호석유는 0.7% 정도 밀려나 있는데 장중에 좀 보셔야 되겠고요. S오일은 유가가 또 한 1%는 안 됩니다만 0.9% 정도 남지수로 상승했는데요. S오일 1.36% 상승으로 호가받습니다. 그다음에 증권하고 은행주 중에서는 일단 금융주 삼성화재생명, 그다음에 신한지주 KB금융, 특히 KB랑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장 밀렸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신한지주도 어제 나쁘지 않았고 오늘 2% 상승권이고요. 삼성생명도 플러스권에서 일단은 호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 어제 순이익 공개했는데요.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현대증권도 2% 올라서 상승 호가 받고 있습니다. 또 유가의 상승세 관련해서는 현대미포나 대우, 삼성중공업 역시 플러스권의 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내일 어버이날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 이후에 재상장 되게 되는데요. LG생건이 어제 저가 수준에서 한 3% 반등 나왔었고요. 오늘은 한 0.9% 정도 밀려납니다만 좀 보셔야 되겠고요. GS 리테일, 또 삼립식품 이런 쪽들도 호가 양호하게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화장품 제조하고요. 한국화장품이 4에서 1%가량 상승권역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현대증권이 한 2% 정도 반등권의 움직임. 오늘 증권주들 반등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좀 혼조권입니다. 현대증권, NH투자증권 이 종목군은 지금 플러스권 나오고 있지만 또 대우증권 한 1% 정도 밀릴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장 후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오른 가운데 정유 섹터 괜찮고 그리고 상품주들 움직임 괜찮습니다. 풍산이 한 1.5% 정도 상승세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가 1%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내수 섹터가 양호한 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포스코 플랜트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전날 하한가가 풀리면서 소폭 반등을 이뤄냈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다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이 포스코 플랜트에 나타나고 있고요. 제일모직, 세방전지, 두산엔진 등이 지금 낙폭이 한 2에서 6% 정도로 코스피 200 내에서는 두드러진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도록 하죠. 0.77포인트의 하락입니다. 약보합선 665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일단 내추럴 엔도텍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하나 000 21,000원까지 찍네요. 이제 530만 주 하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수정주가로 봤을 때 2003년도 12월 18일이 19,970원으로 최저가입니다. 근데 저기를 한 번 더 보고 깨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오실레이터가 완전 긴 아래쪽 그 파란색 음전환에서 이 막대기가 커졌다가 오늘은 약간 이제 들어 올려지려고 하는데요. 시그널상으로는 약간 좀 유의미하게 반등에 대한 모양도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하전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내추럴 엔도텍이
자, 9만 1,000원에서 2만 1,000원까지 거의 뭐 한 15거래일 정도도 안 되는 사이에 주당 7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531만 주 하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통신 쪽에서는 브로드밴드가 1.2% 정도 상승권역입니다. 파티게임즈랑 이런 쪽들 단기 낙폭 컸었는데요. 파티게임즈가 한 2% 정도 반등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 어제도 시장 대비로는 좋았던 상황인데 1.3% 정도 반등할 것 같고요. 메디톡스가 좀 급락했었는데요. 0.3% 반등권이고요. 한국정보인증도 어제 아주 많이 빠졌었는데 4% 정도 반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종이목재 쪽에서 IMM 쪽이 이제 동일제지 인수한다는 건 테린 포장 인수한다는 건 나왔는데요. 제지업종 관련해서는 테린 포장, 동일제지 쪽 5월 7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기술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IBM, 바이두, 인텔 이런 종목군들 약세권의 움직임이 좀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이 장중에는 주가가 한 1%가량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양호한 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지금 시간에서 2.5% 정도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우리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 업체 진가 예상 밖의 실적 호조, 여기다 인력 감축 소식도 있었는데요. 주가가 한 4%가량 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GS 리테일, CJ 헬로비전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나오니까요. 실적주들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이 외환시장부터 출발 동향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쪽에서 환율은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소폭 올랐는데요. 오전에 상승 1,081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민간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는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달러 약세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좀 형성이 됐지만 여기 환율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움직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50전의 하락입니다. 1,078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보도록 하죠. 골든 위크가 종료가 되고 오늘 모처럼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약세권으로 개장이 됩니다. 미증시의 하락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9%의 하락으로 19,356엔 선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모습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 지수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0.2포인트 하락, 264.1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낙폭 약간 더 키웠습니다. 0.55포인트가 떨어진 263.7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보도록 하죠. 허연님. 네, 야간 거래랑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어제 종가는 저점 1.25에서 반등해서 0.60 마감됐었는데요. 우리 개장가도 마이너스 0.29 약보합 출발했고요. 현재는 0.65까지 밀렸다가 0.5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11,000계약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미결제 약정 뚫면서 외국인 환매수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현재 900계약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 개인 쪽은 400개, 300개 매도하고 있는데요. 심리가 어제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요. 본장이 지금 1095가 어제 저점이었었는데요. 아침 개장가가 2098 정도 위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좀 키워진다기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물 쪽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는 한 77억 정도 매도인데요. 비차익 쪽으로 75억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도세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어제 대량의 매도 11,000계약 이상 매도해서 오늘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현재 매도 5위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순매도 152억 원으로 현재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몰파나 봤는데 지금 SK텔레콤, 삼성전자, KT 이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통신 쪽으로 지금 창구상으로는 매도가 많이 잡히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업종상으로도 73억 원 정도 통신업종에 대해서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2098선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약간 뒷걸음질을 치긴 했는데요. 8.93포인트가 내린 2095.65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오늘까지 지금 한 8거래일째 음봉을 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그래도 좀 반등 나옵니다. 시가가 667선으로 개장이 됐는데요. 지금 시가 부근입니다. 강보합선 1.21%의 상승으로 667.15포인트 선의 움직임. 오늘 엿새 만에 소폭의 반등권으로 출발된 코스닥 시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있는 지금 SK텔레콤 지금 4% 넘게 하락 나오고 있고요. 동시효과보다도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제일모직 10% 급락권의 시세인데요.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의원님. 네, 제일모직 먼저 보겠습니다. 참 이게 시황이 드라마틱한데요. 일단 만약에 지주사로 안 가고 그냥 가면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을 팔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마 지분 처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러면 20% 넘는 지분을 다 들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6월달인가에 나오는 이제 락업 끝나고 나면 대주주 관련해서는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향후에 매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빠르게 제일모직하고 SDS 쪽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모직이 9.7%까지 급락입니다. 실제로 이제 뉴스 플로우로 봐서는 지주사 안 가는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상단에 있던 제일모직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상속세 재원 마련만 한다고 그러면 지분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영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지분 팔겠다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첫 번째 타겟이 아마 제일모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SDS도 한 1.4% 정도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한 0.5% 올라 있고요. 역으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8% 올라갑니다. 자, 어제 금융주하고요. 보험 쪽 호가가 증권주보다 좋았던 거 연결해서 보시면 SK텔레콤 하락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LDU+, 브로드밴드, KT 전반적으로 통신주 다 급락하고 있는데요. 텔레콤은 실적도 일단 20% 쇼크 나왔었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즌이라고 그러면 굳이 배당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매도도 같이 추려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생명과 KB금융의 강세, 증권주의 전반적인 약세권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아까 원엔 환율 9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0.58% 정도 상승권역에서 출발 나오고 있고 유가 계속 반등합니다. 오늘은 조금 밀려나는데 정유주가요. 이노베이션이 한 2% 정도 밀려나 있고요. S오일도 1% 하락입니다. 그리고 OCI는 폴리실리콘 단가가 이제 16달러 초반선까지 킬로그램당 아주 급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쪽 수요가 예상보다는 훨씬 안 좋았던 것으로 지금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OCI 한 1% 정도 밀려서 출발하고 있고요. 화학 섹터 내에서는 LG화학하고요, 롯데케미칼 쪽이 한 1%씩 반등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군들 하락 종목수가 오늘도 우세합니다. 386개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 내림세,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모습으로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형주들 좀 투자 심리는 약간 좀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 그래도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지금 SK텔레콤입니다. 5%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부진 여파를 좀 받고 있어요. 네네, 반면에 예. 금호석유나 어제 실적 나왔을 때 현대증권 이런 네네, 종목군들은 호가가 좀 좋게 네,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적주들 점검해 보죠. 네. 일단 금호석유는 잘 나왔어요. 화학주들 잘 나온 것처럼 잘 나와주었는데 오히려 힘은 세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근데 밸류가 사실은 이게 LG나 롯데 비해서는 셌던 편은, 그러니까 좋았던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실적에도 불구하고 약간 밀려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 주가 빠지고 있는 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타이어 쪽이 썩 좋지는 않아서요. 금호석유는 이제 주력이 그쪽이기 때문에요. 같이 연결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타이어 한국 넥센 금호석유 연결해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 쪽에 현대증권은 대우나 이런 쪽도 실적 메리츠 나왔던 거 보면 좋았던 상황인데요. 아마 그 부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고채 금리도 그렇고요. 내일 있을 이제 MBS 전환용 34조 원 입찰 관련 건들 그리고 독일하고 미국 쪽 보니까 다 올랐더라고요. 채권 금리들이 다 올랐고 우리도 10년물이 2.59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의 3년물도 거의 2%에 육박하는 시세까지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채권을 팔고 싶다라는 시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쪽으로 이해가 돼서 어제 증권주가
업종지수 8% 급락이 나왔었고요. 뭐 대우는 거의 12% 하한가 안 간 게 다행일 정도로 아주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증권주는 연결됩니다. 실적은 좋았어도요. 2분기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게 되면서 주가 흐름은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종목별로 본다면 이 통신 업종이 뭐 SK텔레콤 실적 네. 여파도 있고 예, 지금 LG U+나 KT도 크게 밀려요. 지금 2에서 3%가량 네, 네, 좀 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을 좀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텔레콤은 한 5천억 초반 정도까지는 영업이익 봤었는데요. 4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마케팅 관련해서 글쎄요, 뭐 비용들이 안 나갔기 때문에 좋았을 것으로 봤었는데 뭐 다른 비용들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서 예상보다는 안 좋았던 실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뭐 LGU 플러스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밀려나는 것은 아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매크로한 환경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기관 쪽 자금들이 통신주를 매도하는 것 같아요. 한전이랑 가스공사랑 텔레콤이 같이 빠진다 그러면 아마 그 재료 때문에 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KB금융 같은 경우는 경고하잖아요. 막 이런 거 봤을 때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화재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는 금리가 곧 올라간다는 그런 실제로 실제금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한 번의 하락 추가 인하보다는 그냥 플랫 해놓고 올릴 거라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채권 시장에 있던 그런 상황들이 주식에 연결된 뭐 고배당주라든지 금리에 민감한 쪽들에서 이제 역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업종 지수가 이 섬유의복업종 제일모직 영향으로 인해서 한 5% 넘게 크게 밀리고 있고요. 통신 섹터가 그들을 따르는 그 종목입니다. 은행과 철강 금속 쪽도 투자 심리가 장초반에 많이 위축된 모습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666선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위주들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나요? 네, 자, 게임주 먼저 보시면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가 세지가 못하네요. 이제 워낙에 금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시그마가 컸던 쪽들이 더 이제 움직임이 좀 더 커지죠. 주가라는 게 이제 분자의 이익이 있고 부모의 금리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 커지면 당연히 주가 빠지는 건 맞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는 탄력성을 생각했을 때는 뭐 고퍼라든 이런 쪽들에 있는 쪽들이 성장주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모멘텀 자체가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는 우려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어제 반등했다가 좀 꺾여서 내려버리는 거 보니까 힘이 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한 1% 올라가는데 바닥권에서 어제 같은 캔들은 좀 유의미하게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컴퓨터 장중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소의 NC소프트도 한 4%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등치가 한 3천억대로 크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어제 그제 뭐 하한가 들어갔다가 어제 저점에서 엄청 올라서 마감됐었고요. 아침에도 거래 대금이 한 40억 정도로 세지는 않아도요. 한 6% 정도 출렁이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도 좀 올라 있고요. 그리고 자, 메디톡스도 어제 큰 종목 중에서는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 이틀 연속으로 아주 급락 나왔습니다. 모건스탠이 오늘도 좀 팔고 있는데요. 0.2% 정도 미약하지만 좀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토비스가 한 4.7%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0.7% 하락, 카카오도 0.2% 하락이고요. 내추럴 엔도텍은 537만 주 하전량 쌓고 21,000원에서 그냥 그대로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 메가스터디 어제 점검을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오늘 상한가는 좀 풀렸죠. 7% 정도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 이 종목도 지금 움직임이 반등권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세가 이제 조금씩 좀 호전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 이쪽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새로운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지주사격으로 봐서는 이제 교육이 남아 있는데요. 흐름들은 둘이 합산해서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트레이딩도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경험을 따져보면 이렇게 쪼개져 나왔을 때 하나 선택하기가 정말 마치 이제 선물에서 롱숏 거는 것처럼 어려웠던 상황인데요. 사시려면 같이 세트로 사시고 아닐 거면은 하나 매수하고 매도 하나 이런 전략은 좀 힘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는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도 한 1.9%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용산 관련해서 또 면세점 이슈까지 좀 있습니다. 호텔 신라하고 현대산업개발 연결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반도체가 한 2% 올라가는데 뭐 세진 않아도요. 그냥 단기 저점 부근에서의 반등 정도, 현재 한 2.45% 정도 올라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 어제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 오늘 한 1% 반등 나오고요. 파라다이스 역시도 단기 급락한 이후에 한 1%대 반등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코스닥 시장도 이 실적 발표된 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지금 뭐 ACT는 실적 실망감에 주가가 한 5% 네네, 넘게 네. 급락이 또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 실적 좋았었던 삼성 LNS가 지금 주가가 어제도 좋았고 한 4%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화장품 쪽에서는 뭐 대장격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삼성 LNS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신용이 11.12%잖아요. 근데 이 신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악성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1, 2년 전에 이제 현금 가지고 샀다가 거기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그것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뭐 한 200%, 300% 났으면 원금은 한 5억이라고 하면 한 10억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추가로 그 전체 증분에 대비해서 신용을 더 한 100% 땡긴다든지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몰려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화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자기 돈으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LNS인 것 같은데요. 번 돈으로 더 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물타기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도 잘 나와줬고요. 5.52% 오늘도 99,300원 선에서 호가가 이루어집니다. 뭐 기관 쪽, 외국인 쪽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ACT는 뭐 개장 전에 하한가 호가도 되던데요. 일단 실적이 워낙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5% 정도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결제 쪽에 지금 뭐 핀테크 관련해서 은행 쪽이 100%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정부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은행주는 큰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쪽에서는 뭐 업계 반응은 시큰둥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던데요. 그런 것 같고요. 결제 쪽 관련해서는 KG 이니시스가 5.4% 정도, 사이버 결제, 모빌리언스, 다날이 한 11% 급등 나오는데요. 전자결제 쪽은 핀테크 관련해서 정부 쪽 정책 나오게 되면서 좀 동반 강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게임주들 오늘 또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NC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가 한 3% 나란히 오름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 웹젠, 액토즈 소프트 모두 상승권, 컴투스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한 1% 정도로 상승 고가를 높이고 있고요. 네오이즈 인터넷이 한 4%, 파티게임즈도 한 1%대 상승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씩 그래도 위쪽을 바라보려고 시도는 좀 하고 있는 그 분위기고요. 코스피는 2092선에서 정체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상을 정리해보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많이 사고 있고, 현물시장에 지금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점차 좀 많이 늘어나면서 동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의원님. 네, 자, 수급 보시면 일단 선물 쪽 잠깐 보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 한 1,800개랑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랑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고요.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데 업종별로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쪽은 아마 제일모직일 것 같아요. 섬유호복 쪽 161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통신과 서비스, 전기전자, 오늘 낙폭이 좀 큰 쪽 그대로 다 개인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장 많이 파는 쪽이 통신 쪽이고요. IT, 섬유의복, 보험, 금융 팝니다. 기관 쪽에서는 역시 섬유의복과 서비스, 주로 삼성그룹주를 길쭉 매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70억 팔고 기관도 50억 팔고 있는데요. IT 쪽하고요, 제약 쪽,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쪽의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외국인 투자가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 LG화학, 그리고 NC소프트,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수급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